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쉬운 투자 니하오마 곧 대만에 진출하게 될 증시 각도기 곽산주입니다. 증시 각도기를 중국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기록적인 장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 만한 장이었습니다. 플러스 마무리. 저는 사실은 장 동시효과 떴을 때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제가 누구를 좀 만나고 왔어요.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 비밀은. 네. 당장 월요일에 밝혀지잖아요. 네, 조금 있다가도 밝혀질 수가 있죠. 네. 네, 오늘 시장은 놀랍게도 코스피 0.01%지만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예. 코스닥은 0.47%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장 빠진 거 생각하면은 엄청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언제는 아니었어? 네, 항상 그랬죠. 네. 개인이 코스피에서 4,500억, 코스닥에서 5,1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600억, 코스닥에서 1,9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3,200억, 코스닥에서 2,3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은 하염없는 매도의 주체이고 개인은 매수의 주체인데 코스닥은 얼마를 샀다고요, 개인이? 개인이 4,500억, 코스닥은 5,100억, 코스피에선 4,500억. 이거 3조 5천억 산 거나 마찬가지. 거래소 기준으로 따지면 엄청난 주식을 샀네요. 걱정도 이제 슬슬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걱정이 되는 좀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하나가 있죠. 요즘에 증권사에서 신용 잔고가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신용융자 제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다 떨어져 갔다. 그래서 이제는 중단을 이제 곧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중단을 안 하고 또 딴 데서 돈을 땡겨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황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대출을 땡겨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결코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거.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점이고 악재가 떴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도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해서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든 분이 대출해서 투자를 했다. 그거는 거의 끝물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이게 민스키의 3단계에 나오는 3단계가 이거예요. 대출 땡겨서 돈을 뭔가를 했는데 그 대출의 이자도 못 갚아. 그러니까 그 기초자산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예로 2008년도 리만 사태 바로 직전에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월급이 적은 직종에서 일하시는 막 춤추고 이러시는 분들이 집을 몇 채씩 사는 모습들이 거기에 발견되죠. 근데 그분들은 돈이 있어서 내가 돈을 정말 아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막 해주니까 산 거고, 이걸 사놓으면 돈을 번다니까 산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죠. 몰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대출로 매수를 하게 되면 위험 신호가 뜬다는 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용잔고가 떨어졌는데 다른 데서 돈 구해와서 추가로 제공해주고 이런 적은 제가 아는 이제 대출 쪽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안 좋은 뉴스예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핸드셋 업종 중에서 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뉴스가 하나 중요한 게 나왔죠.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UTG 여기 가공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제 후보군으로 한 3종목 정도가 언급이 되면서 그 세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UTG를 어떻게 받고 있냐 하면 쇼트라는 회사에서 유리 원장을 받고요. 거기서 도우인시스라는 회사가 이제 가공을 하죠. 네, 그리고 그걸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여기서 OLED 패널로 묶어서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하는데 이 구도 이외에 다른 구도를 또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코닝한테 원장을 받습니다. 그럼 코닝한테 원장을 받아서 누군가가 가공을 해서 삼성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 것이냐 때문에 오늘 3-4종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언급됐던 종목은 UTI, 캠트로닉스, JNTC 이 3종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발표가 되기까지는. 저희 방송을 계속 쫓아오시면 감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전문가가 여기 있거든요. 핸드폰 투자 전문가. 누군지는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겠지.
네, 그리고 관련해서 애플이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 폴더블용 디스플레이 샘플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큰 뉴스죠. 대략 한 3년 안짝의 가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요. 네, 이건 IT 매체 맥루머스라는 곳에서 10일날 보도를 했는데요. 맥루머스는 맥루머만 싣는 데가 맥루머스야. 네, 네. 그래서 진짜야? 아 진짜예요. 네. 네. 여기서 얘기하기를 네.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애플이 주문한 대량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용 샘플이고 1년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대량으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삼성 디스플레이 큰일 났다. 이게 완전 인해 전술이거든요. 너무 느려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장비를 다 꼽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만든다면 이거 얼마나 많이 팔릴까, 그죠? 계속 말씀드리면 애플은 길을 열고 삼성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난리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갑자기 제 머릿속에 휴대폰 전문 투자자인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폴더블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업종이 당분간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을 쫓아오시면 이것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뉴스 중에 연이어서 나온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이 세 곳이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장비 납품을 못하게 됐잖아요. 납품을. 네. 근데 미 상무부에다가 납품을 허가해달라라고 요청서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ARM의 기술이 적용이 됐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칩에. 드라이브 IC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화웨이는 사실 스마트폰용 패널 대부분을 그 자국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BOE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과 조금 다르게 화웨이 비중이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가 신청을 아직 안 한 이유가 뭐 이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을 말씀드리면 화웨이가 매년 25조 원어치 반도체를 구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삼성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 매출 비중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3.2%, 네. 하이닉스는 11.4%.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그렇죠. 매출 비중이 네.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해외 업체인 마이크론도 이번에 제재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면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수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D램 공급 업체 탑3가 모두 신청을 한 셈이죠. 네. 과연 근데 미국이 승인을 해줄까요? 이게 참 변수인데요. 대부분 의견을 보면은 승인을 해주면 사실 이번 제재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 거다, 승인을 안 해줄 거다라는 의견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아니고 스텝 TV의 김일구 상무님과 증시각도기의 대담에서 잠시 나옵니다. 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제가 어디 갔는지 비밀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벌써 밝혀졌네요. 빠르다. 네. 그리고 이제 분할이 됐던 대림산업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산업이 일단 분할을 공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참 실망한 모양새를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의외였어요. 이렇게 되면 숨어있는 자산이 많은 회사라서 굉장히 튀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실망했을까요? 네, 일단 대림산업은 오늘 6% 하락했고 대림건설은 5%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 대림산업이 발표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대림산업이 지주사 DL 그리고 건설 사업을 하는 DL, ENC 이렇게 인적 분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따로 물적 분할을 해서 DL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연결 기준으로 이 대림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한 1.5조 원 되거든요. 예. 근데 지주에 6,500억, 그다음에 건설에 6,500억, 나머지 2,000억은 석유화학 쪽으로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지주사가 많이 갖고 가는 거네요. 네. 네. 이 건설 쪽에 좀 힘을 안 실어주는 모양새가 딱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향후 5년 동안 2, 3조 원을 투자해서 석유화학 부분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대림산업에서 건설이 메인인데 이 석유화학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이 지주사가 가져간 현금 6,500억을 아마 석유화학 쪽으로 배분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것 때문에 시장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림건설 은 이제 3호랑 3호 고려개발이 합병한 회사인데요. 대림산업의 자회사인데요. 여기서 사실 그 대림산업의 건설 부분과
대림건설을 합병을 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사실 존재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실망을 하게 되었죠. 네. 네, 컨콜에서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나 봐요. 그렇군요. 네. 어째 좀 이게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많이 떨어질 뉴스일까 했는데, 네. 내용이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분할을 한다는 게 그 일반 소액주주들한테는 이게 크게 좋은 뉴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사실 주주 환원책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주주 환원책이 빠졌다는 것도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만 좋은가? 보통은 이제 대주주한테 유리한 타이밍에 네. 유리한 구조와 합병 비율로 분할을 발표를 하는 게 이제 보통이라서 네.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 일반 소액주주들한테도 뭔가 희망을 주지만 이번에는 네. 그거를 못 줬습니다. 상법 개정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병할 때 이렇게 주식을 사주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인수할 때도 주식을 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주주권만 사주거든요. 대주주권만 사면 그냥 회사를 인수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소액주주들도 대주주한테 판 가격으로 같이 팔고 싶지. 네, 그렇죠. 그거가 상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법 개정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주주는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 이건 이렇게 이제 큰 회사 분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인수할 때 보면은 대주주한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건 대주주만 받아? 물론 고생을 해서 회사를 키워갖고 여기까지 왔으니 프리미엄 주는 건 맞는데 상장되는 회사라면 주주하고 한 몸인 거잖아. 주주가 같이 돈을 투자해서 한 거니까 그 팔 때 같이 프리미엄 같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같이 팔고자 하는 소액주주들까지 다 돈을 줘야죠. 미국은 사실 그렇게 됐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국내도 빨리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파이낸셜과라서 깊이가 다르시네요. 아, 깊이가 있었나요?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잘 음. 몰라요. 네,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렇게 대단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니하오 막 저는 대만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유통 쪽도 좀 올랐는데요. 유통 관련된 소식을 찾아보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마이너하지만 이제 김영란법에서 기존의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농축수산물 10만 원으로 상한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농축수산물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네. 상향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요거는 한시적입니다. 9월 네. 8일부터 10월 4일까지만 한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업종과 유통업종이 최근에 좀 힘들었는데 예. 상당히 반기고 있다고 하고요. 추석 선물 세트 농축산물로 살 안 네. 읽었네요. 예. 오늘 사실 이마트가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결국 종가로는 3% 상승에 그쳤는데 추석 연휴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했어요. 예. 얼마 주세요? 그거는 이제 금액은 한 200만 원 선에서 모든 전 국민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아, 이번에는? 예, 선별 지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포함이 안 됐네요. 네, 타격업종 타격 혹시 받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냥 이번 추석에는 그냥 나물에 김치로 이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네. 타격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 대형마트가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편의점에선 쓸 수 있는데 대형마트에는 못 쓰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뺏겼고요. 네. 그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홍보비, 마케팅 비용으로 또 많이 썼거든요, 돈도. 예. 근데 이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에 사용 대상이 포함이 됐고요. 네. 이제 그 불필요한 마케팅비가 이제 지출이 덜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장 다음 주네요. 9월 15일 현지 시각 네. 기준으로 FOMC가 열립니다. 네. 참 진짜 중요한 비기슈가 또 나왔는데 대회전입니다, 이번 건. 네, 왜냐하면 왜 대회전이냐?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주가가 주간 단위로 이번 주도 오늘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빠진 거잖아요. 네, 빠졌는데 여태껏 한 번도 제스처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 근데 아직 제스처가 없어. 이 정도 빠졌는데 연준에서 이 부분도 월요일 날 전쟁의 이름은 무슨 이름 전쟁이 뭐니 도대체. 하여튼 전쟁의 그 스텝스의 김일구 상무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했고 제가 그것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분하고 만나니까 혼자 다 이렇게 워낙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쵸. 대단하고 그러니까 나는 배웠어요. 가서 또 많이 배웠는데 역시 동일한 고민인데요.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해줬는데 이번에는 얼르고 달래지 않았을까? 예.
이제 연준의 관심이 조금 흐트러졌다는 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약간 이걸 뭐라 그래? 뭘 준다 그러지? 시놉시스는 아니고 뭐지? 뭔가 힌트를 주는 거. 영화에 뭔가. 영어인가요? 실마리? 네, 실마리입니다. 네. 실마리 좋은 맞나요? 한국, 네, 좋은 한국말 놔두고 무슨 뭐, 네, 실마리를 네.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예고편 정도는 드려야겠죠. 그 사실 펀더멘털하고 지금 주식시장과의 괴리가 컸고 그 네. 원인으로 이제 유동성을 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추가 부양책이 없을 것 같다는 시장의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다음 주에 FOMC를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려가 맞다면 내일도 미국 시장 빠집니다. 너무 단호했나? 네. 이 우려를 계속 시장에 한다면 시장이 힘을 못 쓸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자체 동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자체 자발 엔진은 약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다른 추진체의 힘이 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우주선이 날아갈 때 그 연료 탱크 추진체를 달고 가다가 어느 순간 중력이 약해지면 다 뛰고 자체 동력으로 날아가잖아요. 네. 자체 동력으로 날아가기에는 지금 좀 힘이 약하고 그리고 너무 안 해봤어. 너무 연준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경향들이 좀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일정 부분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추가 부양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 많은 돈들이 건전한 소비와 투자를 하는데 갔다기보다는 자산시장을 버블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부양? 자산시장만 키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뭐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할 것인지 그게 좀 변수인 것 같은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왔지만 뉴욕 연은인가에서 무슨 구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부분은 오늘 김용근 사모님 얘기하면서 다시 환기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이제 그 은행에다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시중 그 지원 프로그램에 돈을 대주고 있어.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향을 좀 틀었네요. 예, 금융시장을 살리는 건 이미 이 정도면 다 살았지 뭐. 네, 연중 그쵸. 최고, 연중이 아니고 역대 최고치를 했는데 뭘 더 살려.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있는데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느꼈는데 다시 한번 또 느끼는데 사람 많이 가는 곳에 가지 말라. 그리고 무소불위하고 영원할 것 같은 거는 믿지 마라. 사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영원히 갈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갈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항상 조심하시라. 약간 그런 느낌 들기 시작하죠. 오늘 네.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오늘은 빠졌어야 되는데 오늘도 오른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은 완전 이제 단기 사이클상 프랙탈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사이클상 취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예,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미국의 의약품 수출 중단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마스크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사실 8월 말에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요. 칭화대 교수가 교수이자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제재안인데요. 어허. 미국이 이렇게 우리 화웨이 때리고 SMIC 때리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 대응을 우리는 의약품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공격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90년대부터 사실 미국 제약업체들이 일반 의약품의 대량 제조는 수익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프쇼어링, 해외 위탁 생산 방식으로 많이 돌렸거든요. 무슨 수익 같은 거, 네. 부가치 없는 거. 네. 근데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이 수입한 항생제의 40%는 중국산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은 세계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국인데요. 이 원료의약품을 API라고 하는데 이 API가 완제의약품 제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핵심 약효 성분이고요. 이 API 없이는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반 의약품의 40%를 공급하는 인도 역시도 그 API의 75%는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이고요. 인도도? 네, 인도도. 인도 의약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봐야죠. 의약품 시장, 일반 의약품 네. 시장은. 그래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 압도적인 특히 항생제 분야 네. 이쪽은 정말 이렇게 실제로 중단을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에서는 그렇겠다. 미국에서는 아예 구입을 하지 못할 것 네. 같습니다. 원료 의약품 만드는 한국의 업체들도 한번 더불어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뉴스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참 걱정이 되는 게요. 이렇게 사실 진행이 되면 이거 단순한 그렇지.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 사고까지 많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정말 항생제가 필요하고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공급을 못 받게 되면은 네.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죠. 막가자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일파만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는 소식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른장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그렇지 않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조정 상황에서도 너무 강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증권사의 신용 무리하게 지금 한도까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막 신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과열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페드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네. 상황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주식을 더 넣는 이런 행동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페드가 개입을 안 해서 시장이 개입을 안 해서 시장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붕괴는 아닐 거예요. 붕괴되기 전에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들의 최고가를 지지하지는 않겠다라는 건 분명한 흐름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잭슨 연설 이후에 고용에 관심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부터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제 우리는 고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뒤져보니까 현실 메인 스트리트에 네. 월 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에 관심을 갖겠다는 게 연준의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으면서도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고 저는 월요일 날 휴가입니다.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네, 저는 월요일 날 하루 열심히 달렸잖아요. 열심히 달리는 당신 떠나라. 네, 하루 좀 쉬셔야죠. 네, 하루 떠나고 대신에 우리 안지원 PB께서 지금 우리 증시 나침반으로서 증시 나침반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씩씩하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월요일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집안에서 잠옷 차림으로 여러분 미국 시장 한번 전해드리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잠옷 입고? 진짜 잠옷 입고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